안녕하세요, 명구입니다. 빌라파크에서 승점 3점을 가져왔습니다. 저번 시즌 승점을 1점도 따오지 못한 팀인 만큼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주요 장면들 보면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겠습니다.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발 명단은 저번 경기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첸코가 빠지고 팀버가 좌측 풀백으로 출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베일리가 위협적인 윙어이다 보니까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는 진첸코 대신 센터백까지 가능한 팀버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저번 경기 좋지 않았던 마르티넬리가 다시 한번 선발 출전하면서 아르테타의 신뢰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벤치 멤버를 보면 데주스가 안 보이는데 타타고니 부상으로 명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파티가 아스톤빌라 선수들 사이로 사카에게 찔러 넣어줍니다. 사카가 웨데고르에게 주고 몸싸움을 하면서 라인을 타는 움직임을 보이자 웨데고르는 꺾어서 패스를 넣어주고 화이트가 센스있게 피해주면서 사카가 낮은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하베르츠와 로저스가 비슷한 타이밍에 발을 뻗어 튀어나가버린 공을 트로사르가 놓치지 않고 오른쪽 구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세리머니를 보면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경기 후 아르테타의 인터뷰를 보니 폼이 좋지 않은 마르티넬리에게 선발 자리를 내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 와중에 살리바는 시그니처 세리머니를 해달라고 붙잡는 게 은근히 귀여웠습니다. 마갈량이스가 뒷공간을 찌르는 패스를 넣어줍니다. 네델리코비치는 시야에 트로사르를 담지 못하고 완전히 놓치면서 트로사르가 여유롭게 낮고 빠른 크로스를 붙였습니다. 아무도 잡지 못하고 반대로 넘어가 사카가 뒤에 있던 노마크 찬스의 파티에게 공을 밀어줍니다. 파티가 인사이드로 밀어차며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 파티가 저 자리에서 중거리골을 몇 번 만들어냈었는데 오랜만에 중거리 슛이 터져 좋았습니다. 파티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팀버가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파티와 3선을 이뤄 3-2 빌드업 형태를 갖춥니다. 마갈량이스가 높은 위치까지 압박을 가져가며 타이트한 압박을 보여줍니다. 아스톤빌라의 빌드업을 방해하며 플랜 A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아르테타의 마인드가 보였습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웨데고르가 내려와서 풀어주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팀버가 측면 쪽에서 침투하며 여러 공격 루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른 시간 캐시가 햄스트링을 잡으며 쓰러집니다. 개막전에서도 부상으로 교체되며 네델리코비치라는 2005년생의 어린 선수가 데뷔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하게 됩니다. 힐레망스의 긴 터치로 공을 놓치고 파티가 등지며 공을 빼오는데 성공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준 하베르츠에게 패스하고 하베르츠는 웨데고르에게 내주고 다시 전방으로 침투합니다. 웨데고르와 사카가 주고받으며 좋은 찬스를 만들었지만 마르티네즈의 손끝에 걸리며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아스날이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톤빌라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강하게 겁니다. 마갈량이스가 베일리를 등졌지만 엉키면서 둘 다 넘어지게 됩니다. 로저스가 공을 채가서 오픈 찬스의 와킨스에게 내주지만 어이없을 정도로 빗나가고 맙니다. 맥긴이 프리킥을 빠르게 처리하며 로저스가 좋은 위치에서 컵백을 내줬지만 살리바가 이미 읽고 손쉽게 인터셉트 해냅니다. 아스톤빌라가 걷어낸 공이 애매한 위치에 떨어지며 살리바가 두 명의 선수에게 압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발밑을 이용해 압박을 벗겨내고 안전하게 뒤로 돌립니다. 지공 상황에서 라이스가 라인을 잘 깨고 들어가는 마르티넬리를 보고 패스를 넣어줍니다. 마르티넬리가 깔끔하게 낮은 크로스를 했지만 하베르츠에게 슈팅 각이 잘 나오지 않아 아쉽게 득점에 실패합니다. 오나나가 웨데고르와 라이스의 사이로 로저스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로저스는 굉장히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따라붙은 라이스를 제치고 수비와 골키퍼 사이로 좋은 크로스를 올립니다. 하지만 라야의 좋은 판단으로 골문을 지켜내는데 성공합니다. 아스톤빌라의 공격 상황입니다. 맥긴이 중앙 쪽에 있던 로저스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로저스는 빠르게 오나나에게 연결하고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오나나에게 오픈된 찬스가 와서 중거리 슛을 시도합니다. 마갈량이스를 맞고 슛이 굴절되어 라야가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웠지만 끝까지 잘 따라가기도 했고 운 좋게 골대를 맞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와킨스가 세컨볼을 다이빙 헤더로 다시 한번 득점을 노렸지만 라야의 빠른 재정비와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이때 0대0 상황이었어서 실점했다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스톤빌라 코치진들의 리액션이 참 좋았습니다. 사카가 공을 받고 전방을 바라봅니다. 웨데고르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1대1 찬스가 나왔지만 골키퍼 바로 앞에서 접으면서 찬스를 놓치게 됩니다. 오프사이드이긴 했지만 사카의 판단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마갈량이스가 뒷공간을 보고 트로사르에게 찔러줍니다.
트로사르는 원터치로 라이스 앞쪽에 공을 떨궈주고 라이스의 좋은 컷백이 나왔습니다. 웨데고르에게 좋은 찬스가 왔지만 공이 뜨게 되며 찬스를 놓치게 됩니다. 웨데고르가 좌측에서 온 컷백을 깔아차면서 득점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서 더욱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스톤빌라의 빌드업 상황입니다. 힐레망스가 로저스에게 좋은 전진 패스를 보내줍니다. 로저스는 발바닥으로 살짝 방향만 바꾸고 듀란은 뛰어들어가는 제이콥 램지를 보며 원터치로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제이콥 램지가 느린 편은 아닌데 살리바가 전력 질주 후 좋은 태클로 유유슈팅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와킨스가 코너에 갇히고 살리바가 압박을 가하다가 접촉이 있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맥긴이 넘어져 있는 살리바를 향해 공을 강하게 차버립니다. 더 방향으로 차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맥긴이 깔끔하게 하기보단 거친 플레이를 선호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살리바가 일어나서 맥긴에게 따지려 들려고 할 때 살리바를 맞고 나온 공을 화이트가 똑같은 방식으로 맞춰버립니다. 화이트도 고의로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동은 잘했다고 할 순 없겠지만 뱅거 때부터 당하기만 하는 팀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화이트의 플레이를 보고 속 시원해서 내심 좋았습니다. 전반전은 서로 답답했고 후반전은 템포가 빨라지며 난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치 도미넌스를 보면 아스날이 주도적으로 경기를 풀긴 했지만 예상 득점값을 보면 막상 좋은 찬스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야와 살리바가 승점을 지키고 트로사르가 승점을 벌어온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부터는 감독도 방구석 평점을 같이 매겨볼까 합니다. 플랜 A는 나쁘지 않았고 용병술도 좋았지만 트로사르를 더 빨리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완전히 자력으로 클린시트를 지켜내며 리그 베스트 골키퍼다웠습니다. 아스톤빌라의 미드 블록이 뚫기 어려운 것은 알지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베일리를 잘 막아줬다는 점에서 7점을 줬습니다. 경기 초반에 큰 실수가 있었지만 막판에 좋은 롱패스를 보여줬습니다.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들을 다 아무렇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센터백으로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지만 맡은 바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아스톤빌라의 좁은 미드블록을 뚫는 패스를 어떻게 그리 쉽게 하는지 파티가 없었다면 90분 내내 U자 빌드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문 수비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높은 점수는 주지 않았습니다. 전방 압박에서 태클이 좋았습니다. 사카랑 호흡이 잘 맞았고 빌드업 지원도 좋았습니다. 캐시한테 묶였다면 이 정도의 점수는 주지 않았겠지만 저번 시즌 후반기를 통으로 날리고 개막전에서 갑작스럽게 데뷔한 2005년생 풀백 상대로 도전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비 가담은 역시나 좋았습니다. 결국 아스날의 공격은 사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스톤빌라 선수들 사이에서 성실히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수비 가담도 좋았습니다. 결국 승점이 필요할 땐 트로사르가 해냅니다.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열정이 너무 넘쳐서 가열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넬스는 출전 시간이 적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방구석 베스트는 라야, 워스트는 마르티넬리입니다. 메리노가 런던에 도착해 이미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비에이라는 메리노의 영입으로 뛸 자리가 없어져서 포르투 임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각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단순 임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적시장에서 공신력이 좋았던 ITK들이 아직 아스날의 이적시장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케티아의 매각은 거의 확정이고 영입 후보가 2명이 있다고 하는데 한 명은 니코 윌리엄스입니다. 니코 윌리엄스는 등번호도 10번으로 바꾼 상태라 사실상 끝났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엠바고가 걸렸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 윙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입이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아스톤빌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쉽지 않은 빌라파크 원정에서도 승점 3점을 따왔으니 앞으로의 일정에서도 자신감 있는 아스날의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